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일단 우선 주말에 많은 분들께서 댓글로 저희 외할아버지의 명복을 빌어주셔서 편안히 잘 모셔드렸고, 저희 어머니 또한 잘 위로를 해드리고 돌아왔습니다. 3개월 전에 외할머니, 이번 달에는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제 두 분이서 함께 행복하게 하늘에서 잘 지내실 거라 생각을 하고 명복을 빌어주신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자, 분위기를 바꿔서 본론으로 돌아와서 축구토토 승무패 60회차의 경우는 1등이 5명이 나오셨고, 제가 공유드린 최종픽에서는 가장 큰 이변이었던 세비야 대 레알 마드리드 이변 잡는 데 성공을 했었습니다. 멤버십 가족 등급분들 전용으로 공개를 드렸던 경기였는데, 라모스 더비 경기로 이변 냄새가 진하게 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60회차에서 유일하게 승무패로 지우개 찬스를 썼던 경기였는데, 무승부가 나오면서 이변에 적중을 했고, 아쉬웠던 경기는 이번 경기였던 브랜드퍼 대 번리 경기에서 브랜드퍼 승무 둘 중에 하나가 나올 텐데, 패턴적인 부분에 너무 좀 집중을 해서 단통 무승부로 과감하게 선택을 했던 게 조금 패착의 요인이었고, 또 한 경기 12번 경기에서 에스턴 대 웨스트햄 경기는 최근 경기력이 에스턴이 좋은 건 누구나 다 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맞대결 전적에 너무 의존을 해서 최근 10번의 맞대결 전적에서 에스턴이 이긴 적이 없었다. 상성적인 부분만을 고려해서 에스턴의 승을 선택을 하지 않았던 것도 선택 미스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기본적인 최근 경기력에 대한 게 좀 베이스가 돼야 되는데, 아무래도 구매 금액을 줄이려다 보니까 이변을 잡기 위해서 선택하는 픽들이 틀려버리는 이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축구 토토 승무패 61회차 챔피언스 리그 경기들로 승무패가 들어와 있는데, 사실상 9번 경기부터는 국내 배당도 확인을 못하고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리스크가 조금은 있지만, 최대한 제가 선택한 픽으로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 도움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 아무래도 챔피언스 리그 경기이다 보니까 딱히 주저리 시간만 끄는 분석 내용보다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기는 최대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골 때리는 TV 채널 멤버십 가족 등급에 가입을 하시면 제가 선택한 최종 픽 14경기 모두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영상 중간에 광고 없이 보실 수가 있으니까 한 달에 4,990원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편하게 시청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 안 누르고 보시는 분들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갈라타사 대 바이에른 뮌헨. 자, 기본적으로 이 경기는 누가 봐도 바이에른 뮌헨의 승리를 찍고 넘어갈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이에른 뮌헨이라는 팀 자체가 우리나라의 김민재 선수가 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언론 매체에서도 항상 언급을 많이 해서 친숙하기도 하고, 해리 케인 같은 토트넘에서 날아다녔던 선수, 좋은 선수들도 많기 때문에 무작정 갈라타사라이의 단통 패를 찍고 넘어가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무승부 정도는 좀 받쳐서 가야 되는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상 바이에른 뮌헨이 챔피언스 리그에서 2승을 기록 중이긴 하지만 맨유의 4대 3승, 코펜하겐의 1대 2 승리를 했기 때문에 이른발에 비해서 한 골차 꾸역승을 하고 있다는 점과 원정 경기라는 점이 굉장히 걸리고, 갈라타사라이가 아예 그냥 비용신 팀이면 모르겠지만 맨유를 상대로 2대 3 승리를 했었고, 그 중심에는 7월 말 영입한 이카르디, 윌프레드 자하, 그리고 8월에 영입한 테테 선수가 공격을 이끌고 있고, 9월에 영입한 다빈손 산체스 선수도 갈라타사라이에 적응을 하면서 수비에 안정감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 경기 갈라타사라이가 너무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다, 무승부는 받쳐서 가야 되는 경기다라고 생각을 해서 갈라타사라이의 무패 투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2번 경기 인테르 대 잘츠부르크. 자, 이 경기는 뭐 사실상 양 팀 모두 주전 라인업에 이상이 없기 때문에 인테르 홈이라는 이점과 기본적인 능력치에서 인테르가 더 높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변은 없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테르의 경우 주말 토리노 원정 경기에서도 라우타로 선수가 리그 3경기 연속 득점에 성공을 하면서 컨디션이 발딱선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반면에 잘츠부르크는 주축 자원들이 출전을 했음에도 주말 라스크린치를 상대로 0대1로 패배를 하면서 분위기가 다운된 상태로 인테르 원정을 온다라는 점은, 이걸 볼 때 저는 이 경기 딱히 이변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인테르의 단통 승리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3번 경기 맨유 대 코펜하겐. 자, 이 경기는 사실상 덴마크 리그에서 1위를 기록 중인 코펜하겐이고 갈라타사라이 원정에서 0대 2로 앞서 나가다가 주전 수비 자원 한 명이 퇴장당한 이후에 두 골을 먹히면서 무승부. 바이에른 뮌헨과의 홈 경기에서는 1대 2로 아쉽게 역전패했기 때문에 코펜하겐에도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경기입니다. 그리고 맨유의 경우는 주말에 프리미어리그 꼴찌인 셰필드를 상대로 1대 2 아주 대단한 승리를 만들어내면서 포효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 이 새끼들을 믿었다간 뒤통수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어쨌든 그래도 리그 경쟁력의 차이는 있다라는 점과 맨유의 홈 경기장이기 때문에 맨유의 승리는 일단 가져가는데 카세미로가 없는 중원은 확실히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공격 자원들의 득점이 이번 시즌 너무나도 좀 안 터지고 있다라는 맨유라는 점에서 무승부 이변을 가져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수천 번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맨유가 홈이라는 점에서 저는 맨유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경기 세비야 대 아스날. 자, 주말에 세비야 대 레알 마드리드 무승부 이변에 적중을 했는데 사실상 세비야는 이제 현재 리그 13위인 리그 순위를 끌어올리는 게 먼저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라모스 선수가 영입이 되면서 수비적으로 안정감을 찾긴 했지만 레알 마드리드와의 경기에서 풀타임을 소화했기 때문에 40이 가까운 나이에 3일 뒤 바로 또 경기는 아무래도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아스날의 경우는 기본적인 선수들의 능력치가 좋고 주말에 첼시와 2대 2로 무승부를 기록하긴 했지만 첼시가 콜 팔머 선수의 페널티킥과 무드리크 선수의 개뽀록 슈터링에 의한 무승부였다라는 점과 조르지뉴, 웨데가르드, 제수스, 마르티넬리 같은 자원들을 후반 종료 20분 정도 전에 교체를 시켜주면서 아스날이 체력 안배도 어느 정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작년에 컵 경기에서 아스날이 세비야를 상대로 6대 0 대승을 기록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해트트릭을 기록했던 제수스 선수 그리고 멀티골을 기록했던 부카요 사카 그리고 은케티아 선수도 골을 기록했었기 때문에 세비야를 상대로 좋은 득점 기억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의 출전에도 문제가 없다라는 점에서 저는 이 경기는 아스날이 원정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비야의 단통패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6번 경기 브라가 대 레알 마드리드. 이 경기는 딱히 이변이 보이지가 않는 경기입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경우 주말에 세비야와 무승부를 기록을 했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A매치 끝나고 나서 바로 원정 경기였기 때문에 팀 분위기가 바로 올라오진 않을 것이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확실히 세비야와 경기를 치르면서 팀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예열을 마쳤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번 브라가 원정에서는 확실히 레알 마드리드다운 경기를 보여주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딱히 레알 마드리드의 주전 자원 결장자도 없는 상황이고 브라가는 주전 수비 자원인 빅토르 고메즈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풀 선발 라인업으로 출전한다고 하더라도 이 경기는 좀 레벨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변 없이 브라가의 단통패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7번 경기 우니온 베를린 대 나폴리. 자, 우니온 베를린의 경우 이번 시즌 실점이 너무나도 많은 상황으로 리그에서도 15위로 곧 강등권으로 갈 수준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레알 마드리드와의 경기에서 보여준 원정 경기와 브라가와의 경기에서 보여준 홈 경기의 스탠스를 볼 때 팀 수준 차이는 있었지만 어쨌든 홈에서는 좀 공격 쪽에 무게를 싣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바로 전 주말에 슈투트가르트한테 0대 3으로 개털릴 때 어느 정도 주전 자원들을 로테이션 돌렸다라는 점에서 나폴리를 상대로 1승이라도 하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됐는데 오히려 이 점이 우니온 베를린의 수비력을 더 망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폴리가 주말에 엘라스를 상대로 빅토르 오시멘 선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크바라츠켈라 선수의 멀티골과 폴리타노 선수의 골로 1대 3 승리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후반전 느지막이 이 공격 자원들을 모두 교체 아웃을 시켜줬기 때문에 체력 안배도 어느 정도 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경기 우니온 베를린이 공격적으로 한다면 뭔가를 한다면 그 뒷공간을 나폴리가 무난하게 파고들어서 득점에 성공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우니온 베를린의 단통패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12번 경기 뉴캐슬 대 도르트문트. 자, 이 경기도 딱히 이변의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도르트문트를 얘기하는 것보다 최근에 뉴캐슬의 상승세가 굉장히 좋다라는 점과 이미 프리미어리그 공격 지표 1위를 달리고 있죠. 프리미어리그 득점 1위, 기대 득점 1위, 박스한 유효 슈팅 1위,
슛 전환율 1위, 득점 전환율 1위를 기록하면서 프리미어리그에서 굉장히 좋은 기록들을 보여주고 있는 뉴캐슬이기 때문에 딱히 주축 자원의 결장이 없는 이상 홈에서 무난하게 승리할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주말에 수비 라인이 그렇게 높지 않은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로도 4득점이나 기록을 하면서 승리를 한 뉴캐슬이기 때문에 이변은 생각이 들지가 않고, 만약에 도르트문트가 홈이라면 무승부 정도의 이변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현재 분데스리가 4위로 득점 순위는 리그에서 공동 5위를 기록 중인 도르트문트라는 점에서 확실한 마무리 능력을 가진 뉴캐슬의 승리를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경기 뉴캐슬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했어요. 13번 경기 라이프치히 대 츠르베나, 이 경기도 딱히 이변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라이프치히의 경우 맨시티와의 챔스 경기 이후에 리그에서 잠시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했지만 주말에 다름슈타를 상대로 1대3 승리를 기록했고, 에이스 공격 자원인 로이스 오펜다 선수가 멀티 득점을 기록하면서 득점 감각을 끌어올렸고, 포르스베리 선수의 프리킥 득점 역시 팀의 사기를 끌어올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양팀 모두 주축 자원의 결장이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주축 자원의 결장이 없다면 홈팀 라이프치히의 승리를 선택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츠르베나에 우리나라의 황인범 선수가 있기 때문에 좀 응원을 하고 싶긴 하지만 픽은 실력대로 픽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리그 수준이 더 높은 홈팀인 라이프치히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했어요. 14번 경기 엔트워프 대 포르투. 자, 우선 엔트워프의 경우 벨기에 리그로 포르투가 있는 포르투갈 리그보다 약간 낮은 리그에 속한다라는 점과 그 벨기에 리그에서도 6위를 기록 중이라는 점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주말에 자신보다 리그 순위가 낮은 샤를레로이 팀을 상대로도 3대2 패배를 기록했었는데, 챔스 경기를 앞두고 로테이션을 돌린 줄 알았는데 주축 자원들을 풀타임 기용을 했는데도 패배를 했더라고요. 반대로 포르투의 경우는 주말에 컵 경기가 있었는데 완전한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0대2로 승리를 했다라는 점에서 챔스를 앞두고 완벽한 체력 안배를 마쳤다라고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많은 말 필요 없이 엔트워프의 단통패로 선택을 했어요. 자, 이렇게 축구토토 승무패 61회차 제가 선택한 최종 픽 최대한 간단하게 모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참고하셔서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